자, 사회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118쪽에서 123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제 마지막 차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에 농촌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농촌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문제죠.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고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촌 고령화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소득 불균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사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촌락실정이나 농업실정에 맞도록 세워서 촌락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 마을 지역에서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또한 농업 생산 방법도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적은 노동력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팜 등을 도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농업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되 보다 더 친환경적이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업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첨단 기술이나 IT,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 농업을 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농촌 지역에, 농업 생산 지역에 확대를 해서 이 농촌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어느 정도 농촌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아이들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즐겁습니다. 신혼의 사랑은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이제는 행복과 여유가 가득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건강한 운동으로 삶의 질은 올라가고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까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산업은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어 예전만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뭐 기계화된 공장들이 분명히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의 수는 적어지는 이른바 실업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이 적으니까 소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복지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지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이 적정한 소득과 소비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창출해내서 많은 국민들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는 노사 갈등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냈고 짧은 기간에 많은 노사 갈등이 일어나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23쪽 탐구활동을 한번 볼게요. 자, 탐구활동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4가지, 빈부격차, 노사갈등, 또 자원부족,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시들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씩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째 주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